서울의 밤은 차갑고 가로등 아래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민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민서, 25세는 강남의 작은 연극 스튜디오에서 무대 뒤를 정리하며 꿈을 키워가는 배우 지망생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바보 딸지라는 말을 들어왔다.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니? 라는 아버지의 차가운 말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민서는 무대 위에서만큼은 달랐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유로웠고 진짜 자신을 찾았다. 지연, 27세는 캐나다에서 자란 한국계 이민 2세였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와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카메라에 담았다. 지연은 강렬하고 당당한 성격으로 민서의 부드러운 내면과는 대조적이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연극 워크숍에서 만났고 서로의 상처와 꿈을 공유하며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과 가족의 반대라는 벽에 부딪혔다. 민서의 집은 전통을 중시하는 가정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강석, 55세는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는 민서가 연극을 포기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길 원했다. 어머니, 미영, 52세는 남편의 뜻에 따랐지만 딸의 행복을 조용히 걱정했다. 민서가 지연과의 관계를 털어놓은 날, 집안은 폭풍이 몰아쳤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고함이 집을 뒤흔들었다. 민서는 눈물을 삼키며 집을 나왔다. 지연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는 캐나다에 살았지만 한국 전통의 가치관을 고수했다. 화상통화로 지연이 민서와의 관계를 밝혔다가 어머니로부터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세상에 보여주자. 민서와 지연은 연극과 다큐멘터리라는 서로의 꿈을 통해 세상과 싸우기로 했다. 민서는 지역 극단의 오디션을 준비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펼칠 기회를 얻었다. 그녀가 선택한 연극은 한 여성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다. 민서는 그 역할에 자신의 삶을 투영했다. 한편 지연은 민서의 여정을 카메라에 담으며 한국 사회에서 LGBT 커뮤니티가 겪는 차별과 고통을 조명했다. 오디션 날, 민서는 무대 위에 섰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그녀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관객석 어딘가에는 지연이 카메라를 들고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민서의 연기는 날 것 그대로였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 두려움, 그리고 사랑을 모두 쏟아냈다. 마지막 대사를 외치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객석은 침묵에 잠겼다가 곧 박수로 가득 찼다. 지연은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서의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과 투쟁이 증거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민서의 부모가 이 공연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지연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된다면 그들은 더 큰 폭풍을 마주해야 할 터였다. 민서의 연극 공연은 지역 극단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관객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연기에 감동했고 소셜미디어에서 공연 후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서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공연 후 지연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 정말 멋졌어. 이게 바로 너야. 민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님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지연의 다큐멘터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공연 장면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LGBT 커뮤니티가 겪는 차별을 인터뷰로 담았다. 한 인터뷰, 은지, 30세, 한국인 레즈비언은 직장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겨야 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내가 나로 살아도
사람들은 날 비정상으로 봐. 은지의 말은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민서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다. 한편 민서의 부모는 공연 소식을 듣게 되었다. 미영은 딸의 공연 포스터를 우연히 보고 충격에 빠졌다. 민서야,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니? 그녀는 남편 강석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강석은 화를 내며 포스터를 찢었다. 그 애는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하지만 미영은 마음속으로 딸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는 몰래 공연장에 가기로 결심했다. 공연 둘째 날, 민서는 무대 위에서 다시 빛났다. 그녀의 연기는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녀는 연극 속 주인공을 통해 자신의 아픔과 사랑을 이야기했다. 객석 어딘가에서 미영은 눈물을 훔치며 딸을 바라봤다. 민서의 연기가 끝난 후 그녀는 객석에서 어머니를 발견하고 숨이 멎는 듯 했다. 공연이 끝난 뒤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마주했다. 엄마 왜 왔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미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다. 너 정말 빛났어. 하지만 그녀는 곧 덧붙였다. 근데 아빠가 알면 큰일이야.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말은 따뜻했지만 아버지의 그림자가 여전히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민서와 함께 공연장을 나서며 다큐멘터리 초안을 보여줬다. 화면 속에는 민서의 공연 장면과 은지의 인터뷰가 어우러져 있었다. 이걸 영화제에 낼 거야?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나갈 거야. 이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민서는 불안했다. 만약 아빠가 이걸 보면 우리 끝나는 거야? 며칠 뒤, 지연의 다큐멘터리가 지역 영화제에 초청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운 소식이었다. 영화제가 열리면 그들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될 터였다. 민서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무 무서워하지만 너랑 같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린 충분히 강해. 세상이 우릴 어떻게 보든 우린 우리야.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강석이 공연과 다큐멘터리 소식을 알게 된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민서와 지연의 사랑은 그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 영화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민서와 지연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동맹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지연은 다큐멘터리 편집에 밤을 새웠다. 그녀는 민서의 공연 장면과 인터뷰들을 엮으며 한국 사회에서 LGBT 커뮤니티가 겪는 현실을 날카롭게 드러냈다. 그녀의 카메라는 민서가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 은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장면, 그리고 길거리에서 무심코 던져지는 차별적인 말들을 담았다. 지연은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외침이 되길 바랐다. 민서는 연극 공연을 이어가며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관객들의 박수는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강석은 민서가 연극을 하는 것도 탐탁지 않아 했지만 그녀가 지연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폭발할 게 뻔했다. 그러던 중 강석은 우연히 민서의 공연 포스터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번엔 포스터에 적힌 영화제 초청 소식까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내 딸이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고. 그는 즉시 영화제 주최 측에 연락해 다큐멘터리 상영을 막으려 했다. 그는 지연의 다큐멘터리가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믿었다. 민서는 아버지의 행동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어머니 미영에게 전화해 따졌다. 왜 아빠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영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엄마는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아빠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민서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가족과 사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연은 민서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민서야, 내가 너무 멀리 간 걸까? 이 다큐멘터리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우리 둘의 싸움이야.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지연을 끌어안으며 결심을 다졌다. 영화제 전날, 민서와 지연은 마지막 리허설을 위해 극장에 모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강석이 영화제 주최 측에 압력을 넣어 상영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지연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싸워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연과 함께 주최 측을 설득하기로 했다. 그들은 밤새 자료를 준비하고 다큐멘터리의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 호소했다. 민서의 진심과 지연의 열정이 주최 측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상영은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다. 영화제 당일, 민서와 지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극장으로 향했다. 그들의 앞에는 수백 명의 관객과 어쩌면 강석의 분노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민서는 무대 위에서 빛났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다짐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말할 거야. 영화제 당일, 극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서와 지연은 무대 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지연의 다큐멘터리, 그녀의 무대가 상영되기 직전이었다. 민서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지연의 단단한 손길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상영이 시작되자 극장은 고요해졌다. 화면에는 민서의 공연 장면이 흘렀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대사가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어서 은지의 인터뷰, 그리고 길거리에서 들린 차별적인 말들이 화면을 채웠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몰입했다. 민서는 무대 뒤에서 지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거야? 상영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몇몇 관객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지연은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저와 제 파트너 민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서는 무대 뒤에서 지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그 순간 객석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일어섰다. 강석이었다. 그는 굳은 얼굴로 무대를 노려보았다. 민서는 숨이 멎는 듯했다. 아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강석은 아무 말 없이 극장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민서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상영 후 관객들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졌다. 한 젊은 여성 관객이 손을 들었다.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이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제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어요. 그녀의 말에 민서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강석의 모습이 민서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날 밤, 민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지연의 작은 아파트에서 밤을 보냈다. 지연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내 아빠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시간이 걸릴 뿐이야.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절대 날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난 그냥 바보 딸일 뿐이야. 다음 날, 민서는 어머니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아빠가 너랑 얘기하고 싶대. 집에 와. 민서는 망설였다. 지연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봐.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 민서는 용기를 내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민서는 강석과 마주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그 영화가 뭐야?
너랑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전 그냥 제 자신으로 살고 싶었어요. 지연은 제게 전부예요. 강석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내 딸이야. 하지만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지연은 민서를 위로하며 말했다. 우린 계속 싸워야 해. 내가 무대 위에서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빛날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강했지만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다큐멘터리 그녀의 무대는 영화제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서와 지연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 LGBT 커뮤니티 단체는 그들의 다큐멘터리를 정식 상영회에 초청했다. 민서와 지연은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공개될수록 세상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졌다. 민서는 연극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의 연기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극단은 그녀를 주연으로 새 공연에 캐스팅했다. 이번 연극은 가족과 사회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었다. 민서는 이 역할이 자신의 삶과 너무도 닮아 있음을 느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연기로 승화시켰다. 지연은 다큐멘터리를 확장해 전국 상영을 준비했다. 그녀는 더 많은 LGBT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담고 싶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는 악플과 협박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한국을 망쳐 라는 메시지는 지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민서에게 이 사실을 숨겼지만 민서는 지연의 피로한 얼굴에서 뭔가 잘못됐음을 눈치챘다. 지연아, 무슨 일 있어? 민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다큐 때문에 민서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더 해야지. 우리가 물러서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한편 강석은 민서와의 대화 이후 더 강경해졌다. 그는 민서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물건을 모두 치워버렸다. 미영은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강석은 단호했다. 그 애는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빠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무너질 듯했다. 그녀는 지연에게 말했다.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가족을 잃게 될지도 몰라. 지연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야. 우린 서로의 가족이야.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야. 민서와 지연은 상영회 준비를 위해 다시 뭉쳤다. 상영회는 서울의 한 독립극장에서 열렸다. 수백 명의 관객이 모였고 그들 중에는 은지를 비롯한 LGBT 커뮤니티 멤버들도 있었다. 상영 후 관객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한 중년 여성은 민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 딸도 너처럼 용기를 내길 바래.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순간 강석이 극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서, 지금 집으로 돌아와. 그의 목소리가 극장을 울렸다. 모든 시선이 민서와 강석에게 쏠렸다. 민서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에 섰다. 아빠,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빠가 저를 바보 딸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여기서 빛나고 있어요. 강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극장을 나갔다. 민서는 무대 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지연이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관객들은 침묵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민서와 지연은 서로만이 전부라는 듯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상영회의 성공은 민서와 지연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들의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고 민서의 연극은 서울의 더 큰 극장에서 공연될 기회를 얻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함께 꿈을 키워갔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서는 강석과의 대립 이후 가족과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었다. 그녀는 어머니 미영에게 연락해 조심스레 만남을 제안했다. 미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딸을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한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미영은 민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빠는? 민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저도 아빠를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지연을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미영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아빠를 설득해 볼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한편 지연은 국제영화제를 준비하며 바빴다. 그녀는 민서와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내면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 캐나다에 있는 부모로부터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그녀는 민서에게 말했다. 가끔은 내가 너무 멀리 온 게 아닌가 싶어.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민서는 지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린 같이 싸우는 거야? 너 혼자 아냐? 민서의 새 연극 공연 날이 다가왔다. 이번 공연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다. 그녀는 주인공으로서 무대의 중심에 설 기회였다. 공연 전날, 그녀는 지연과 함께 연습실에서 마지막 연습을 했다. 지연은 카메라를 들고 민서의 연기를 기록하며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해. 무대 위에서 넌 누구보다 빛나. 공연 당일, 극장은 만석이었다. 민서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녀의 연기는 관객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공연이 끝난 후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그 순간 그녀는 객석에서 어머니 미영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석이 서 있었다. 민서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녀는 조심스레 부모님에게 다가갔다. 강석은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지만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야, 정말 멋졌어. 강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서와 지연은 공연의 성공을 축하하며 한강을 걸었다. 민서는 지연에게 말했다. 아빠가 날 보러 왔어. 아직 화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여.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손을 잡았다. 우린 계속 나아갈 거야. 함께. 국제영화제는 민서와 지연에게 새로운 무대였다. 그들의 다큐멘터리 그녀의 무대는 해외 관객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상영 후 외국인 관객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아름답습니다. 민서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 곳곳에 퍼지고 있었다. 민서는 연극 활동을 이어가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보 딸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모두의 자랑이 되었다. 지연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더 많은 LGBT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한편 강석은 민서의 공연을 본 후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딸의 선택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미영의 설득과 민서의 무대를 본 후 마음이 흔들렸다. 어느 날 그는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아빠가 잘못했어. 널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빠 고마워요. 강석은 지연을 만나기로 했다.
그는 어색하게 지연과 마주 앉아 말했다. 민서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 하지만 내가 너희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기다릴게요. 민서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민서와 지연은 다시 한강을 걸었다. 가을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민서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하지만 너랑 같이라서 가능했어.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린 끝까지 함께야. 세상이 뭐라 하든.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서와 지연은 더 큰 무대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랑과 투쟁을 전했다. 그들은 가족의 반대, 사회의 편견, 그리고 내면의 두려움을 넘어섰다. 민서의 무대는 이제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이들의 용기와 희망을 담은 무대였다. 마지막 장면에서 민서는 무대 위에 서서 관객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뒤에는 지연이 카메라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을 비췄다. 민서는 속삭였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야.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야.